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5월 7일 오랜만에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 이후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장세였는데요. 오전장과 오후장이 좀 극명하게 달랐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전장은 뚜렷한 특징은 없었어요. 원정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죠. 결국에 체코와의 이 본계약에 앞서서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다시 한번 소송을 걸면서 이전부터 계속 뭐 한수원과 경쟁 체제예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그래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뭐 지금 체코 법원에서는 이 체코 공정거래위원회 격의 기관에서 이 본계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일정 조율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니까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가 다 같이 떨어졌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체코 원전 수주가 거의 뭐 확실시 됐다, 거의 확정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었을 때는 이러한 이제 이슈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세가 나올 때에는 뭔가 항상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항상 뭐 양봉 따라잡지 마셔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이에 반해서 조선주라든지 조선 방산주에서는 오늘 오전에 또 강세 흐름이 나왔죠. 캐나다발 아주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방산기업 원팀 소식이 나왔어요. 33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공동 입찰. 지금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원팀으로 참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뭐 이것으로 인해서 방산주는 다시 한번 더 탄력을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면 방산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방산주가 이런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더 오르게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오전장은 좀 지루한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정책주 상승 방향성이 좀 뚜렷해졌죠. 그래서 활발한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이달 15일로 발표가 나왔었는데 공정한 이제 선거 뭐 이런 취지로 다음 이제 대선 이후로 다음 달로 좀 연기를 하는 6월 18일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죠. 그러면서 정책주 전반에 걸쳐서 흐름이 활발해졌습니다. 웃긴 건 정책주뿐만이 아니고 조선주, 방산주 쪽에서도 개별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개선됐다는 건데 꽉 움츠리고 있던 이 수급이 요 정치적 이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빵하고 좀 물꼬가 딱 트이니까 쭉 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딱 단단하게 잠기고 있다가 물꼬가 어느 한 곳에 딱 터지니까 근리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쭉 도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 초반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뭐 지난주 강세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이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가는 종목만 가고 정책주들이 안 가면 좀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아주 뭐 활발한 시장 흐름으로 전환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정치색을 떠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딱 보고 얘기를 하자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 해소되는 그 순간부터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내일 FOMC가 진행되고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금리 발표가 나는데, 사실상 금리는 동결로 예상을 다 하고 있고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주고 어떤 식으로 멘트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FOMC 결과라는 것은 금리가 아니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좀 중도를 걷느냐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느냐인데,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이 파워게임, 정치적인 이 싸움이 뭐 진행 중이죠. 암암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이 우리 시장에도 좀 크게 뚜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이제 FOMC 회의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제 지금 뭐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인터배터리 유럽 2025가 뮌헨에서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인터배터리 유럽 현지 시간 뮌헨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기업들 참가를 하는데 총 200여 곳이 참여를 하는 것 같군요. 삼성 SDI도 ESS용 배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제품 출시를 한다, 여기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지난주 굉장한 강세 보였고요. 오늘도 오전 초반에 좀 반짝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로 흐름이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의 에코프로 형제주라든지 이런 리튬 관련주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뭐 옵션 만기일 진행이 되고요. 자, 관심 섹터 AI 반도체 관련주 우리 지속적으로 잘 보셔야겠죠. 오늘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의 이 파기환송심 기일이, 공판 기일이 연기된 것은 AI 관련주들의 큰 모멘텀입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당 그리고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가장 첫 번째예요. 일단 민주당에서도 2달 전부터 거의 뭐 AI 강국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위원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를 필요사 AI를 방문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4x4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 필요사 AI 관련주를 시작으로 해서 AI 관련주들은 지금 모든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다 정책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상당히 고심해 봐야 되는 문제죠. 뭘 고심해야 되느냐? 지금 정책주라고 하면은 일단은 인맥주처럼 움직이잖아요. LB 인베스트먼트도 필요사 AI 관련주인데 인맥주잖아요. 인맥주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인맥주처럼 움직이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이 고법으로 딱 대법에서 내려보내면서 일제히 정책주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줄줄줄줄 흘러내렸죠. 근데 오늘 그 파기환송심이 연기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상승하죠. 요즘 서울옥션도 급등하고, 지금 민주당과 관련되어 있는 이 민주당 선대위와 관련이 있는 이 종목들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정책주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인맥주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우리가 고심을 해야 되냐면, 인맥주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단순 테마로 볼 거냐, 아니면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성장주로 볼 거냐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적인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MS와 메타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호실적의 기반이 AI 사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I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의 무슨 정책으로 인한 대선 테마주로, 단순 테마주로 인식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 말하자면 이제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단순 정치 테마로만 몰고 가서 끝 요렇게 인맥주처럼 파파파박 움직이다 끝 요렇게 끝낼 만한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은 반도체부터 하드웨어죠. 피지컬 AI의 이 하드웨어부터 해서 소프트웨어까지 전방위적으로 AI 관련주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죠. 그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장주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AI가 이제 파급되는 게 로봇 시장까지, 로봇 사업, 그리고 자율주행, 뭐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은 우리가 항상 핵심적으로 항상 포트에 넣어두고 계시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순 테마주들도 분명히 있어요. 단순 테마주들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는데, 일단
이 LB 인베스트먼트나 DSC 인베스트먼트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창투사잖아요. VC예요.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처음에 이제 투자금을 주고 나서 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 성장했을 때 자신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더 크게 환수하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그러니까 차트 기술적이 아니라 AI와 같은 테크놀로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창투사 VC들은 사실상 정말 이 종목들은 완전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SG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들도 AI 관련주구나라고 보시면 안 되고 단순히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구나 그 선에서 딱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4x4가 상한가를 간 거예요. 사실 지금 도전해봐도 되는 구간이죠. 4월 23일 날 고가를 찍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지라인 확보하고 나면 이건 반복 매매할 구간도 올 거다. 근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잖아요. 비슷한 차트가 에르코스가 있는데요. 에르코스 역시 오늘 정책주들이 일거에 다 숨통이 트이면서 상승 전환됐는데 사실 이거 변동성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에르코스만 해도 오늘 시초가 9% 상승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진 다음에 플러스 17%까지 올랐습니다. 변동폭이 20%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응 영역이 안 되고 4x4 역시 이제는 좀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면서 문 딱 잠갔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신규적으로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한 4분의 1 물량 정도 남았는데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상승으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만원 다시 돌파 나오는 자리면 완매도 할 거고요. 이 자리에서 좀 안정성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준다면 신규 매수도 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4x4를 매매하면서 상당히 여러 종목들을 매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토마토 시스템은 근데 두 가지 측면인 게 메타와 기술적으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메타에 관련되어 있는 이 어떻게 보면 AI 바이오 관련주였는데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관련주로 좀 엮였거든요. 거기다가 그 퓨리오사 AI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을 또 인수를 했어요. 다방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마토 시스템도 퓨리오사 AI 관련주에서 핵심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종목들을 보면요. 코나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런 종목을 보면 정말 이건 단발성 수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웹캐시가 같이 올랐거든요. 이들이 상승한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게 뭐냐면 지역화폐 공약입니다. 사실 지역화폐라는 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입안돼서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 정책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코나이나 웹캐시와 같은 기업들이 정말 성장성을 쭉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물음표거든요. 그 사업이 얼마나 커져야 되겠습니까? 지금 스마트 카드 결제 플랫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코나이고 웹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뜬금포상이라기보다는 웹캐시 같은 경우엔 상승 흐름 보이고 나서 바닥까지 떨어져 다시 오른 건데 이런 건 뜬금포 상한가예요. 핀테크 전문 기업이거든요.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 웹 결제를 대행해주는 대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성장성이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는 좀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짜로 경기를 타는 거예요. 경제가 활발해져야 결제량이 늘고 결제량이 많이 늘어야 거기서 수수료를 떼먹는 구조인데 경기가 살아나야죠.
그래서 이들은 성장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경기에 밀접한 종목이라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급등한 것은 순전히 이제 정치색에 대해서 그냥 테마성으로 급등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웹캐시, 4x4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그나마 사업과 또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오늘 상지건설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에 갔단 말이에요. 상지건설은 정말 조금 웃깁니다. 상지건설의 전 사회이사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이제 과거에 이전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꼽혔어요. 근데 이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상지건설이 됐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중간에 욕심 안 부리면 매도 기회 충분히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바닥에서 매수할 기회는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점상으로 내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거 4월 18일 날 아무리 싸게 샀어도요. 이거 4월 18일 이런 변동성 보면 쉽게 매도 못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그냥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매도 이날 매수매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이날 100% 들어가요. 근데 그동안 수익 본 걸 다 토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금이 점점 그 매매 자금이 투입 자금이 점점 커진다면. 그래서 상지건설이나 이런 종목들 특히 오리엔트 전공과 오리엔트 바이오 이거 왜 상하게 갑니까 얘가? 말이 되나요? 어떤 정책에 얘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뭐가 좋죠? 아, 이 글자를 못 쓰는 거야. 얘네들이 뭐가 좋을까요? 사실 좋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청소년 시절에 이 계열사 오리엔트 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답니다. 형지 그룹은 더 웃겨죠. 더 웃겨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혜주가 됐어요. 이런 식의 좀 어떻게 보면 묻지마성 상승이잖아요. 정책과는 지금 무관해요. 솔직히 형지는 좀 낫다. 무상교복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교복 제도를 없애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책으로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에르코스, 꿈비 이런 종목들은 저출산,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추진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형지나 오리엔트 그리고 상지건설, 뭐 동신건설 이런 기업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나이나 웹캐시 같은 경우도 그나마 사업을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도 선거 끝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포바이퍼도 지금 테마성이 너무 짙어서 아마 선거 끝나면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걸 제외하고 솔트룩스와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얘도 이 AI 이재명을 지난 대선 때 만들어서 이번에 AI 강국위원회 때 크라우드웍스와 솔트룩스가 양날개로 이재명 후보 양옆에 서 있어서 관련주잖아. 이맥주 아닌가 하는데 그 AI 이재명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를 AI화해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친해 해서 인맥주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그때 만들었던 그 AI 이재명이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솔트룩스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서는 저는 크라우드웍스와 함께 탑픽인데 사실 크라우드웍스보다 저는 솔트룩스예요. 왜냐면 솔트룩스는 확실하게 만들어 본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 솔트룩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잘 봐야 되겠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당분간은 좀 봐야 될 거예요. 특히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인테크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잘 나가다가 밀렸거든요. 아쉬워요. 근데 분명히 저는 이거 신고가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 나인테크, 지금 대봉마그네틱스, 그리고 애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들인데, 이번 인터배터리 2025를 통해서 또 다른 주가 상승의 발판을 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사실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호실적을 내놨으나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거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인데, 사실 관세 발표 이전에는요,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철강제라든지 뭐 이런 소모성 재료에 대해서,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이 소재들에 대해서 이 관세 발표 전에 엄청난 사재기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실적이 나온 거고, 현대차도 이런 호실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런 바이오 의약품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필수 의약품들.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기업들은 이번 관세 얘기가 한번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적은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성장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기술이 받쳐준다면 성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산주에서 우리가 오늘 올라갔던 방산주들을 보면요, 현대로템이 또 달리고 있죠. 굉장해요. 오늘 또다시 신고가입니다. 오늘 6% 가고 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 정도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건 현대로템은 오늘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현대로템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방산주들, 현대로템과 비슷한 방산주를 찾다 보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이 되겠지만, 이런 종목 와 신고가요. 9% 상승했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개별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 사면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사면이 같은 내용의 뉴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면서 상승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줬습니다. H사에 이제 차세대 무기 납품, 차세대 무기 체계를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방산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 그리고 로봇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좀 퍼지면서 재료가 형성되고 상승을 했었던 사면인데요. 이번에 방산으로 확고하게 우린 방산도 한다 인식을 심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사면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이 그래서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 좀 매매 내용은 없는데 제가 목표가들을 좀 높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매도가 좀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전장 지루한 흐름에서 오후장 넘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확대됐죠. 이 모든 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파기환송심의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됐고요. 오늘 신재생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지금 민주당에서 전통적으로 정책으로 주장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무기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제대로 된 무기로 안착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이번 선거 때 AI 관련주가 신무기니까요, 관련주들의 엄청난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시장 지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주의 모멘텀 실종인데 이제 돌아왔죠? 활발하게 수급이 도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번 정책주가 AI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선 이후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기존 강세를 보였던 조선방산뿐만 아니라 신재생, 친환경 등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뭐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지금 상승 흐름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흐름 우리는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장은 좀 활발했지만 오전장까지 좀 지루했죠.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라서 수급이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분기에서 가장 큰 고비가 이번 연휴와 내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잘 보내고 나면요, 연휴 이후에 탄력적인 시장 환경, 전체적으로 이 탄력적인 시장 환경이 다시 살아날 거고요. 이후 이제 탄력적인 종목 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번 시장 잘 활용하셔서 높은 수익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수익에 제 영상이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도 열심히 종목들 찾고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5월장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또 매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길에 제 영상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저는 김은욱 대표였고요. 연휴 이후에 첫 장,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일하시고 출근하시고 하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편안한 오후 되시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